네,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진해 신항 준설토가 매립된 후 시작된 진해 웅동 지역 마을의 깔따구 피해, 올해로 17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2007년 한 차례 정부 차원의 주민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인근 마을 주민은 깔따구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해충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지속되는 피해 속에 지역 주민을 위해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분석해 보겠습니다.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자 깔따구 피해와 관련해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는 창원시의회 심영석 의원 나오셨고요.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진해 수도마을 어촌계 윤영모 계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이 깔따구라는 곤충에 대해서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생김새를 보니까 모기랑 좀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깔따구는 그 환경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생물 중에 하나거든요. 사급소 이하의 그 오염된 물 속에나 섭취해서 서식하는 그 곤충입니다. 생김새는 그 모기와 유사하지만은 모기보다는 작고, 그리고 모기는 흡표 활동을 하는데 네. 깔따구는 그 흡표 활동을 하지 않지만은 그 많은 깔따구를 접촉하게 되면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곤충인 거네요. 그래, 깔따구의 그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그 번식력이 대단히 강해서 한번 대량 번식하게 되면은 네. 좀처럼 그 박멸이 어려운 그 곤충이기도 합니다. 그 깔따구의 그 속성은 불빛을 대단히 좋아해서 네. 자그마한 불빛만 있어도 모여드는 그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의 그 야간 활동이나 그리고 어민들의 그 어업 활동, 그리고 근처의 그 요식업, 관광업 관련 그 활동을 올섭까지 시킬 수 있는 네. 그런 해충이기도 합니다.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서 더 큰 피해를 지금 그렇죠.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깔따구로 인한 피해가 처음 발생한 게 2005년 전후죠? 예. 이전에는 어떤 깔따구 떼가 수도마을 인근에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 이전에도 사실은 이제 그 부산 신항을 건설을 위해서는 네. 수도마을 이전에 북항을 그 건설했기 때문에 거기도 똑같이 그 전설을 했었고, 전설로 인해서 깔따구가 그 당시에는 그 이렇게 대량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소량으로 발생을 하다가 석혼을 그 하면서 이제 온도와 습도 그리고 그 담수가 이제 그 깔따구와 서식하기에 가장 적절한 지적지가 되다 보니까 네. 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그리고 2013년도 그리고 올해 8월에 네. 이렇게 대량으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 깔따구가 날이 추울 때는 좀 나아졌다가 날이 풀리면 또 극심한 피해를 준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깔때기라는 그 종류는 날이 뜨시거나 그 기온이 올라갈 때마다 그 활동률이 좋은 그런 그 동물이라고 봅니다. 네. 항상 그 6월 초순 여름 첫여름이 시작되면 깔때기가 발생을 하는데 네네. 그 6월 달부터 움직여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초가을 11월 때까지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좀 깔따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겠네요. 예, 지금도 그 우리가 생활에 불편이 많을 정도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좀 피해 사례를 여쭙겠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피해라면은 우리 첫째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피해가 하고 그 우리 수도의 상가라든지 그 여러 피해라든지 여러 그 종류에 따라서 피해가 많은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깔따구 때문에 뭐 낮이며 밤이며 할 것 없이 창문을 열지 못하신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낮에는 조금 덜합니다만은 네네. 그 밤에는 아예 창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그 깔때기가 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피해가 가장 견디기 힘드신지 궁금합니다. 첫째, 이제 해질 무렵 6시 이후로부터 해가 지면 깔때기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네. 발생을 하면 그 이후로 그 창문을 열지 못하고 주민들은 첫째 거기에 피곤하고 저녁 6시 이후로부터는 모든 생업에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네네. 예. 그 수도의 그 상가라든지 영업하는 곳이나 다 같이 그는 그 진행이 돼 똑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밤에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인근의 골프장의 불빛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예, 지금 제가 보는 견해는 예, 우리가 그 깔때기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그 야간 경기를 하고 있는 진해 골프장에 불을 켜다 보면 네. 그 깔때기 자체가 밝은 불을 좋아하다 보면 그 불을 보고 오다 거의 수도 마을에 다 거주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네. 이 깔따구 피해가 진해 신항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웅동 복합 관광 레저단지 개발지에 가져오면서 벌어졌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이 웅동 복합단지 개발이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 지연과 깔따구의 피해 관련이 좀 있을까요? 당연히 그 관련이 있죠. 그 웅동지구 그 관광 그 레저단지 그 사업 지연과 그 깔따구 연관성을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네. 웅동지구 관광단지 조성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그 습지대가 그 방치 지연된 것이 광범위합니다. 네. 그래 이 광범위한 그 습지대에 이렇게 한번 깔따구가 대량 번식을 하게 되면은 유충을 그러니까 알을 까고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그 광범위한 습지에 지속적으로 장기간 깔따구가 그 서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습지대가 방치되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 그러면 이 복합단지가 개발이 지연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그 진해 오션이라는 사업권자가 개발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유치를 여러 가지 하려고 그 해양수산부와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 외국 자본의 유치와 네. 국내 자본의 유치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주변의 인프라라고 하면은 교통 그리고 지금 뭐 가덕 신공항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공항 문제라든지 철도 문제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유치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지연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 깔따구 피해와 관련해서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결의문이 창원시의회에서 채택이 됐다는 소식 들었는데 결의문에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네, 그 지난 그 9월 15일 날 그 창원시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해양수산부와 그 진해 부산 경제구의 자유구역청 그리고 경남도청, 창원시청에 전달을 했고요. 네. 그 건의문의 그 핵심은 부산항신항 그 개발 사업가 한 17년 동안에 깔따구가 계속 발생을 했고 앞으로 15년 이상 개발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깔따구와 같은 그 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 피해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그 시기적절한 그 방역하고 그리고 지금 강화한 습지에 대해서 그 복토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건의문을 낸 창원시의회 소식도 들으셨을 텐데 마을 주민들께 어떤 위안이나 용기가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은 용기와 힘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 깔때 그 발생하고 나서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어떤 마련한 조건이 아무 우리한테 제시한 내용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상 뭐 대책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뭐 이번 건의문을 낸 것 외에도 피해 보상 요구는 매년 또 해오셨지 않습니까? 웅동 복합단지와 가장 가까운 수도 마을의 보상 문제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관건인데 사실 2007년에 정부 차원의 보상이 한 차례 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연도 마을과 수도 마을에 보상금이 지급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두 마을의 보상이나 계획들이 좀 달랐다면서요. 예, 조금 그 시절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뭐 17억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정부에서 그 9개 마을에 그 보상을 지급을 했다는 말씀은 저도 들었습니다. 네네. 그 서류는 지금 우리 진해구청에 가면 뭐 있다고는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지금도 그 보상을
뭐 시행을 하든지 우리 생계 곤란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방안을 빨리 촉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윤영모 계장님께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당시에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연도마을은 이주가 됐는데 인근에 예, 있는 예. 수도마을은 이주가 되지 않았죠. 예. 그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그 연도 같은 경우는 신앙마을 구성의 기본 계획에 그 사업장에 마을이 포함된 지역이었고 네. 수도마을은 그 배제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도마을은 이제 이주 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네. 수도마을은 그 현재 재화가 돼서 음. 진짜 마지막으로 그 신앙 그 개발을 하면서 남아 있는 마을로 가장 많이 그 피해를 보고 있는 마을이 수도마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수도마을 입장에서는 다양한 살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사실상 마을 전체 이주를 원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예.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창원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 입장에서도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걸 보면은 그 진짜 이주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 사업 주관을 창원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경자청 특별법에 의해서 해수부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그 권한의 문제로 인해서 네. 해수부하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협의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도마을 구제를 논의를 해야 할 텐데 어느 선까지 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깊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래, 지금 부산 신앙 사업이 단순히 뭐 금년도 1년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진해신앙이라는 그 국제 사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15년 이상을 그 준설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로 인해서 수도마을은 당연히 피해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그 논의할 만한 특별한 기구가 없거든요. 네. 그래,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민간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네.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논의하면서 풀어가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런 구제 방안을 논의할 만한 기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좋은 참 그 발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심영석 의원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은 우리 수도로서는 더 영광이고요. 뭐 언론과 모든 그 연구를 하여서 그런 길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진이 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사실은 뭐 최근에 전 세계가 기후 위기를 겪으면서 생태계 파괴를 전제로 한 사업에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해신앙 깔따구 피해를 계기로 각종 개발 사업에 있어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 현 세계적인 그 환경 규제 추세로 볼 때 부산항신항 그 개발 사업의 그 친환경적인 그 방향 전환은 이제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 생태 폐괴와 그 생태 교란으로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그 경제 활동에 고통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그 장기간 사업이 그 환경적인 피해를 그 야기시킨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라도 해양수산부는 그 세계적인 그 항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해양수산부는 지역 주민의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장님께서도 오랜 기간 피해를 겪으시면서 지역 생태계와 관련해서 뭐 요구하고 싶은 바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부산 진해 신항으로 통해 지역 경제의 이익을 본다 하더라도 생태계 파괴 말미암아 주민 일생활에 경제 생활에서 미치는 장기적인 고통은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할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수도 주민들과 꼭 언론과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모든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우리의 수도 주민의 생각입니다. 네, 사실 뭐 해당 사안은 해수부로 인해서 발생했긴 했지만 웅동 복합단지 개발이 연기되면서 창원시도 여기에서 이제 빠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소통과 관련해서 계획이나 어떤 입장이 있으실까요? 예, 먼저 그 수도마을 주민들한테 참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행정상의 그 구역이 창원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시가 가장 발벗고 주민들이 고통 해소를 위해 나서서야 맞는데, 사실 창원시가 그동안 17년 동안 이제 해수부와 경남도하고 하면서 일을 하면서 한계를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행정상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전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주민들을 달라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의 그 한 명으로서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 이번 그 깔따구 그 사태로 인해서 저도 절실하게 느꼈듯이 어떤 그 두 번 다시 이 수도마을 지역의 깔따구로 인해서, 아니 또 다른 해충으로 인해서 네. 피해보지 않도록 창원시 의회 내에 대책 그 위원회도 만들고, 네. 그리고 수도 주민과 적극적으로 그 논의를 해서 우리 그 해양수산부나 그리고 경자청 그리고 경상남도에 창원시의 주장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계기로 깔따구 피해와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꼭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마을 지역 주민 삶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책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2007년 보상은 이루어졌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해 깔따구 피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웅동지구 복합관광 레저단지 인근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의 위협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해수부에서도 또 지역 행정과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더 나은 해결책을 내주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